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기분관리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싶어 해요. 누군가는 자기의 멘탈이 이제 유리 멘탈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약한 멘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관심 갖고 시도하고 노력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멘탈이 좋아집니다. 멘탈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점점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져요.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거죠. 멘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럭키하게도 멘탈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멘탈에 대해서 난 별로 신경 안 써 라고 하면 이제 그건 괜찮은 건데, 멘탈이 약하면서도 자기의 멘탈을 강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참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한테 좀 이제 무심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멘탈이 약한데 멘탈을 키우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 방송 보고 따라하고, 이 방송에서 이제 멘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하고 자꾸 시도해보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시도해보고, 잊을만 하면 이제 방송이 또 나오니까 관심을 놓지 않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보시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기분을 늘 관리합니다. 그래야지 내 멘탈을 이제 지킬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나쁘거나 이럴 경우에 그 기분을 빨리 회복시키려고 뭔가 이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시도하는 게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미 불안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회사에 오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다 해야 될지 너무 암담해요. 매출도 내가 이제 영업사원인데 매출도 안 나와요. 오후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팀장이 이제 출근을 하면 내 얼굴 보자마자 잔소리할 게 또 뻔해요. 벌써부터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이제 짜증나고 긴장돼요. 그러면서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요, 일단 하고 있던 일을 다 접고 일단 노트를 펴고 거기에 메모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착착착착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할 때 뭔가를 이제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일단 걱정되는 거, 내가 지금 아침부터 출근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내가 왜 마음이 불안한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써놓고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별거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글자로 써놓고 보면. 그러면 화살표 치고 이건 그럼 어떻게, 이런 불안함은 어떻게 해결하자, 이건 어떻게 하자, 이런 걸 계속 끄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기분, 팀장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쓰는 거예요. 팀장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 치고 어떻게 돼요? 한번 보고 그냥 크게 웃어주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고 쓰는 거예요. 메모를 활자로 쓰면 달라집니다.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월급쟁인데 늘 위에 이사한 데 깨지고 스트레스 받겠지, 불쌍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막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 일들을 빨리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나는 방어 회 떠서 갖고 가서 이제 오뎅국 끓이고 화이트 와인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집사람이랑 나눠 마셔야지, 이렇게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해야 되겠다,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많이 호전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녁 때 가서 그렇게 즐거운 거를 이제 작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빨리 어쨌든 일과 시간에 다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첫째, 오전에 이거 어쨌든 제일 어려운 거 다 하고, 오후에 2시까지 이건 끝내고, 점심 빨리 먹고 들어와서, 그리고 6시 이전에는 이거 끝내자,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음이 불안하거나 정신이 아주 복잡할 때는 메모하셔서 나의 기분 상태, 내가 이따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적고 어떤 솔루션을 적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기분을 정리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자, 두 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일단
일단 이제 어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으면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는 거죠. 기분이 훨씬 나십니다. 뇌 쪽으로 막 산소가 공급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회사 앞으로 나가서 햇빛 보면서 좀 걸어 다니는 거죠. 한 1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기분이 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래, 뭐 해보지 뭐 그렇게 뭐 굳이 뭐 안 될 일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밤에 생각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무조건 가만 누워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유튜브에 홈트 영상들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칭을 하면 100% 잠 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누운 상태에서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잘 잘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십시오. 자, 세 번째. 제3자의 시선을 활용한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지 그걸 이제 제3자적인 시선에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남들한테는 어떻게 강의를 할 건가를 제가 떠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 측에서 약속 안 지키고 엉뚱한 말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한 성격이니까 막 그런 걸 또 이제 원칙주의자고 이러니까 그걸 못 참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사실 막 스트레이트로 대놓고 얘기하고 이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강의할 땐 뭐라고 할까?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다. 정중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제가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3자적인 어떤 시선을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배우자한테 만약에 열받는다고 치자고요. 잔소리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열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 강의한 대로 첫 번째, 팩트만 갖고 얘기한다. 두 번째,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설명을 한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지 배우자한테 요청한다. 그 요청사항을 전달한다. 이렇게 3단계.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그 내용 그대로 저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3자의 어떤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나의 이제 어떤 멘탈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불안하거나 굉장히 이제 그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몰입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런 시간을 루틴하게 정해놓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전에 1시간은 내 거야 무조건. 이제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자기 성장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 출근 1시간 전에 혹은 잠들기 전 1시간. 그 시간에는 뭐 운동이나 독서, 글쓰기, 명상, 기도 이런 거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완전히 빼놓는다. 이렇게 하면 나의 멘탈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죠. 오로지 이제 나를 위한 집중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왠지 내가 이제 자존감이 더 올라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내 성장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죠. 나는 성장하고 있고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그런 것이 나의 멘탈에 대단히 큰 영양제가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제대로 쉬는 거예요. 제대로 못 쉬면 계속 컨디션이 나쁘죠. 이거 바로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왜 제대로 못 쉬는 걸까요? 이제 불안하니까 제대로 못 쉬어요. 주로 이제 일 중독증에 걸리신 분들, 워커홀릭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능률이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일단 일을 붙잡고 있어야 마음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에도 뭐 학원에 다니거나 뭔가 해야 안 불안한 거죠. 안 하면 다들 앞으로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나 혼자 퇴보되는, 뒤처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한 거죠.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이제 되는 거. 이거 근데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멘탈이 튼튼해지고 일도 잘 되고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피곤하고 지치면 어렵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래서 그 쉬는 게 일하는 만큼 중요해요.
만약 인생이 단거리라고 하면 쉬지 않고 일단 끝까지 뛰어가는 거, 이제 악착같이 뛰어가는 거 그러라고 말씀드릴 텐데, 인생은 마라톤보다도 훨씬 더 길잖아요. 오래 달려가야 하는데 쉬면서 전략도 다시 짜고 뭐 영양도 보충하고 물도 마시고, 그야말로 이제 그 도끼 날을 갈아야 나무를 정말 제대로 팰 수 있다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도끼를 계속 휘두르고 있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금 능률이 안 오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다 귀찮다, 무기력증에 빠진다 이랬을 경우에 쉬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도낀 날을 간다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게 일하는 만큼 중요해 라고 해서 제대로 푹 쉬자 라고 결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쉬는 거는 내가 제대로 이제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진짜 준비하는 어떤 굉장히 큰 무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